안녕하세요. 속닥복닥 한국어 스피킹 클래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문을 듣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볼 수 있어요.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는 배우자였죠. 이것과 관련된 대화를 함께 들어보세요. 먼저 친구끼리 나누는 반말 대화예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잘 들어보세요. 너 이제 배가 제법 불렀다. 아기는 방 안 빼고 잘 크고 있어?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아주 건강하대. 우리 튼튼이 심장 소리도 엄청 우렁차. 다행이다. 근데 너희는 아들일 것 같아, 딸일 것 같아? 느낌이 와? 글쎄. 나는 딸이면 좋겠고 남편은 아들이면 좋겠다고 해서 아직도 매일 티격태격해. 사실 성별 나오긴 했는데 아직 비밀이야. 아, 맞다. 요즘은 성별 바로 알려주지. 근데 그거 원래 불법 아니었나? 아, 아니면 어머니 핑크색 옷 준비하셔야겠어요. 아기가 아빠 닮아서 씩씩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시는 건가? 너 완전 옛날 사람이네. 사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성별 알려주는 거 작년부터 이제 합법이래. 와, 정말? 하긴 요즘 시대가 바뀌었지. 요즘은 오히려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딸바보라는 말도 있잖아. 와, 대박이다. 하긴 근데 그게 맞지. 성별에 상관없이 아기는 귀한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들었어? 아들이래 딸이래? 아니, 우리 일부러 안 들었어. 의사 선생님한테 성별 적어서 봉투에 넣어달라고 했거든. 봉투에? 왜? 우리도 이번 주말에 젠더 리빌 파티 하려고. 젠더 리빌? 아, 케이크나 풍선 같은 걸로 아기 성별 공개하는 거? 대박. 재밌겠다. 우리도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거야. 너 시간 괜찮으면 올래? 와서 축하해주라. 당연히 가야지. 와, 너무 기대된다. 우리 조카 선물 뭐 사갈지 벌써 고민되네? 아들이려나 딸이려나? 내가 가서 영상도 꼭 찍어줄게. 이번엔 회사 동료들이 함께 나누는 존댓말 대화예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잘 들어보세요. 대리님, 무슨 일 있어요? 저번 달에 결혼한 새색 씨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아, 과장님.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괜찮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사실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남동생이랑도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그냥 저를 누나 누나 하면서 따랐고요. 뭐, 오래 사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동생분이 저한테 무심코 누나 물 좀 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시어머니가 정색하시면서 형수님한테 누나가 뭐니? 형수님 해야지 하고 혼내시는 거예요. 아, 분위기가 좀 쌓였겠네요? 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럼 나도 이제부터 저 친구를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서요. 오랫동안 편하게 지냈으니 당연히 어색하겠죠?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 정식 호칭으로 예의를 차리는 게 맞다고 봐요. 예의인 건 알겠는데 도련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옛날에 하인들이 쓰던 말이잖아요. 갑자기 제가 아랫사람이 된 것 같고 거리감이 느껴져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결혼했는데 남편 동생 이름을 부를 순 없잖아요. 저는 가족 사이니까 오히려 더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편한 사이라고 해서 호칭을 무시하면 그게 관계를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그냥 제가 알아서 적응해야 할 문제인가 봐요. 그냥 도련님이란 호칭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불러요.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네, 노력해 볼게요. 네, 대화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바로 오늘의 표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문법 표현들 대신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단어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예문에 나왔던 단어들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방 빼다 라는 단어입니다. 방 빼다의 원래 뜻은 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새들어 살던 방이나 집에서 짐을 모두 빼고 나갈 때 방을 뺀다고 표현해요.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음 주에 방 빼야 해. 주인 아주머니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방 빼기로 했어.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아기가 방을 뺀다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마 뱃속이 방이고 그 방을 아기가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예문들을 들어볼까요? 우리 튼튼이는 언제쯤 방 뺄 거야?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아기가 방 뺄 생각을 안 하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딸바보라는 단어입니다. 딸과 바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딸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바보처럼 행동하는 아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아빠냐면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엄마가 딸을 사랑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조금 무뚝뚝한 이미지인 아빠가 딸을 사랑하면 반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딸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것도 예문을 몇 개 들어볼게요. 우리 남편 나중에 딸 낳으면 완전 딸 바보 예약이야. 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것 같아.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가방도 안 내려놓고 딸한테 달려간대. 완전 딸 바보야. 그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팔불출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방금 들어봤던 예문에는 안 나왔지만 딸바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팔불출은 딸바보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팔불출은 자기 아내나 남편 혹은 자식에 대한 자랑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너무 과하게 해서 듣는 사람이 보기에는 좀 모자라거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듣기 조금 부담스럽다고 장난스레 눈치를 주거나 스스로 가족을 자랑할 때 자신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에요. 김과장님은 완전 팔불출이야. 맨날 우리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하고 다녀. 제가 좀 팔불출 같긴 한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잖아요.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단어는 정색하다라는 단어예요. 정색하다는 부드럽거나 웃고 있던 표정을 갑자기 거두고 진지하거나 단호하거나 화가 난 굳은 표정으로 바꾸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예문을 들어볼까요? 그냥 농담 한번 한 건데 걔가 갑자기 정색해서 나 진짜 당황했어.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정색하고 그래. 그런 건 그냥 웃어 넘겨. 제품에 흠집이 있다면서 고객님께서 정색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회가 되면 오늘 배운 표현법들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연습해주시면 제가 대댓글도 꼭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즐겁게 다시 만나요. 안녕!